안녕하세요. 연지쌤입니다. 2024년도에 추가된 F 유형 중 첫 번째 주식회사 기능건설 문제의 C부터 D파트, 팝업까지 CSS와 스크립트 부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A파트와 B파트, 슬라이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까지 한번 구현해 봤는데요. 이렇게 구현해 보고 나서 검수를 한번 해보시면 지금 메뉴, 1차 메뉴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도 서브 메뉴가 갑자기 안 보여지기 시작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저희가 .서브, 즉 2차 메뉴 덩어리들이 슬라이드 위로 겹쳐지길 바래서 포지션의 앱솔루트 값을 줬는데요. 포지션을 주면 일반적인 태그들이 쌓이는 층과는 다른 층으로 한 층 더 올라와서 배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보다 .서브가 위에 올라와서 겹쳐질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하면서 슬라이드 3개의 이미지를 한 군데에 겹쳐지게끔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들한테도 뭘 줬냐면 포지션을 줬어요. 그래서 .서브도 포지션, 슬라이드에 있는 A들도 포지션, 둘 다 포지션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자, 둘 다 포지션을 받은 같은 층의 존재를 하는 태그들이라면 위에 있는 I보다는 아래, 더 최근에 작성된 태그가 더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 대전제를 부수고 위에, 즉 먼저 작성된, 즉 .서브가 슬라이드보다 위로 올라오게끔 하려면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주는 z인덱스 속성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CSS에서 .서브를 찾아서 z인덱스 값을 1만 줘도 기본값이 0이니까요. 1만 줘도 한층 더 올라오게 됩니다. 자,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1차 메뉴에 마우스를 댔을 때 서브 메뉴가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됐으면 링크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와이어프레임을 확인해 보시면 링크 파트에 배경색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이콘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저희가 만든 아이콘은 저는 이제 흰색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뒤에 배경을 주도색으로 깔기 위해서 흰색으로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CSS에서 콘텐츠의 링크 미리 작성해 놨던 부분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조색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바뀌어졌죠? 자, 그 다음에 링크 아래에 있는 부분들 한번 쭉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링크 아래에다가는 UL의 LI의 A의 이미지와 P로 마크업을 해놨었네요. 자, 그러면 점 링크 아래는 UL이 있고요. UL 안에 LI, LI 안에 A, A 안에 IMG 있고 IMG 말고 P도 있습니다. 자, 됐으면 우선 이 li 묶음, 즉 안에 있는 아이콘 이미지와 글씨 세트가 가로로 정렬되길 바라기 때문에 형제 li들한테 전부 플롯 레프트 값을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이 링크의 총 가로값이 1340, 1340 픽셀이에요. 저희가 아이콘을 총 5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1340을 정확히 5등분해서 li 값, 즉 a 값한테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0을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268 픽셀이네요. 위드 값을 268 픽셀로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A 268 픽셀 안에 이미지의 배치를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 이미지를 가로 50에 세로 50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 25픽셀씩 나눠서 여백을 주면 예쁘게 들어올 것 같네요. 마진 값을 위아래에 25픽셀, 좌우, 오른쪽은 0, 사방으로 25픽셀 줄게요. 글씨랑도 아이콘이 좀 떨어져야 하니까요.
자, 됐으면 이제 글씨가 보여지게끔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P에다가 글씨가 배경이 없다 보니까 글씨 색깔을 흰색으로 컬러 FFF. 다음에 글씨가 이미지 오른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미지랑 P, 즉 나란히 정렬될 아이들 전부한테 플롯 레프트가 들어가야겠죠? 플롯 레프트. 됐으면 글씨도 위아래에 정확히 여백 맞게 들어올 수 있도록 라인 하이트 100픽셀 입력해서 만들어 줄게요. 자, 다음에 아이콘이랑 글씨에다가 마우스를 대보면 무언가 클릭할 수 있을 것처럼 마우스가 변하긴 하는데요. 이미지랑 그리고 글씨 사이에 여백의 마우스가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클릭할 수 있는 마우스가 아니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A의 자식들인 IMG와 P가 플롯 레프트를 받으면서 부유하게 됐죠. 덕분에 이 A는 본인의 자식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A, 즉 링크,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롯 레프트를 받은 부모한테 높이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이트 값을 100픽셀로 지정하면 아이콘과 글씨 사이의 여백에 마우스를 대도 클릭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우스로 유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링크 다음에 들어오는 콘텐츠 섹션은 배너였죠? 배너 다음에 탭이네요. 자, 배너 안에 큰 A 박스를 만들었었고 그 A 안에 썸네일, 텍스트, 에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네요. 자, 먼저 점 배너 바로 아래 A 있었고요. 자, 그 A 밑으로 이제 썸네일, 썸네일 안에는 이미지 있었습니다. 다음에 텍스트, 텍스트 아래는 H3와 P 있었네요. 다음에 점 에로 아래 img 있었죠. 자, 이렇게 선택자를 세팅해 놓은 다음 하나하나 순서대로 작업해 볼게요. 자, 먼저 배너 같은 경우는 가로 100% 1340 픽셀이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100%로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높이는 저희가 150 픽셀 하기로 정해놓고 왔었죠. 150 픽셀. 다음에 배너 안에 있는 A도 동일한 가로 세로 값을 가지면 될 거고요. 이 배너 A 바로 아래에 있는 썸네일과 텍스트와 에로우는 가로 정렬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배너 아래에 있는 A 바로 밑에 있는 div들한테 플롯 레프트를 주면서 썸네일과 텍스트와 에로우가 가로 정렬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저희 에로우의 색깔도 흰색으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 배너 A한테 배경색을 하나 줘야만 화살표 이미지가 보일 수 있겠네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DDD로 밝은 회색 계열 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썸네일과 텍스트와 에로우의 가로 세로 값을 정하는 건데요. 자, 일단 배너의 썸네일 이미지를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가로 200에 세로 100으로 만들었었죠. 자, 이 썸네일의 가로 300, 세로 150 설정해서 썸네일의 영역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의 이미지
한테 마진 위아래로 25픽셀씩 좌우로 50픽셀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글씨입니다. 텍스트 박스의 가로값을 1340에서 빼기 가로 300 빼기 에로우값 100 가로값을 940 정도로 주고요. 높이값을 150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H3한테는 마진 탑을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25픽셀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P도 H3 제목과 거리 조금 벌릴 수 있도록 마진 탑을 10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에로우의 가로값을 100픽셀, 세로 150픽셀로 크기 지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에로우의 이미지도 마진값을 줄 텐데 에로우 이미지의 가로 세로가 50픽셀이었죠. 자, 50픽셀이었으니까 마진 위아래로는 150의 높이가 150인 배너에 50인 이미지가 가운데 오려면 위아래로 50픽셀씩 여백이 있으면 될 거고요. 좌우로는 25픽셀씩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해서 미리 보기 확인하시면 왼쪽에 썸네일, 중간에 글씨, 오른쪽에 화살표 들어가 있는 배너 완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탭 메뉴 영역인데요. 좀 내려와서 탭 메뉴 안에 저희가 두 개의 div, 노티스와 갤러리로 마크업을 해놨었는데 이 노티스 안에는 P, 공지사항, ULLI, A, 스판으로 마크업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CSS에서 선택자 그대로 세팅해 볼게요. 자, 먼저 노티스 아래 P 말고 또 UL 있었고 UL 아래 LI 밑에 A 밑에 스판까지. 자, 이 스타일이 그대로 갤러리한테도 지정이 될 겁니다. 즉, .notice 아래에 있는 ULP라고 선택하기보다는 이 .notice 대신에 .tab 아래에 있는 div 라고 세팅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공통적이지 않은 내용만 따로 빼서 스타일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tab. 자, .tab의 가로는 1340 픽셀에 높이는 200으로 하기로 저희가 정해놨었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오는 div의 가로 세로 값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저희가 임의로 지정해서 가운데에 배치를 하셔도 됩니다. 좌우로 20픽셀씩 준다 치고 위아래로도 20픽셀씩 여백을 준다 칠게요. 그러면 가로 1300 픽셀 그리고 세로는 160 픽셀 준 다음에 이 1300의 160픽셀인 덩어리들이 탑의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마진 값을 사방으로 20픽셀씩 주게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divp 한테는 글씨가 들어오는 영역이죠. 가로값 200, 세로 30, 배경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색은 주조색 할게요. 다음에 글씨색은 흰색. 글씨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텍스트 얼라인, 센터, 라인 하이트 30픽셀 할 텐데 지금 보시면 공지사항과 갤러리 외에 갤러리 1, 2, 3이라고 그 사진 밑에 들어오는 글씨까지 스타일이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자, 점탭 바로 아래에 있는 div, 바로 아래에 있는 P로 선택자 바꿔주실게요. 그러면 제가 의도한 대로 공지사항과 갤러리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P한테만 스타일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탭 메뉴 아래 들어와 있는 UL 박스 가로값을 1300 픽셀, 세로값을 160에서 위에 공지사항 P한테 30픽셀 뺏긴 상태죠? 그러면 130 픽셀. 배경색 샵 DDD로 연한 회색 만들어주고요. 샵 222로 바꿔줄게요. 더 연한 색깔 만들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UL 안에 콘텐츠들이 바로 들어오지 않도록 패딩 값을 설정을 해볼 건데요. 사방으로 10픽셀씩 줄 거고요. 패딩을 받으면서 박스의 크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각 공지사항과 갤러리 안에 들어와 있는 LIA 스판들한테 스타일을 추가로 줘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된 스타일이 아니니까 아래 탭으로 시작되었던 건 지워주시고 점 노티스 아래에 있는 UL, 아래에 있는 LI들 그 밑에 있는 A, 그 밑에 있는 스판. 자, 일단 스판은 오른쪽에 붙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플롯 라이트 값을 주실 거고요. 다음에 이 공지사항 제목들끼리 여백이 좀 생겨날 수 있도록 A나 LI한테 높이 값을 주거나 아니면 라인 하이트 값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패딩 값을 혹은 마진 값을 주셔도 됩니다. 자, 저희의 UL의 높이가 130픽셀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서 패딩이 위에 10, 아래 10 깎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 110픽셀의 높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110픽셀을 나누기 4를 하시게 되면 하나당 27.5픽셀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략값만 잡아서 LI의 높이 값을 A 값을 27픽셀로 라인 하이트 값도 27픽셀로 맞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상 공지사항 제목들 사이에 선이 들어가 있는 걸 봤으니까요. 선도 하나씩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LIA 혹은 LI 상관없어요. 보더 바텀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바텀 1픽셀 도트 샵 DDD DDD 너무 연하죠? 555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테두리를 받지 않도록 점 노티스 UL LI 중에서도 라스트 차일드 맨 마지막에 있는 LI의 A는 보더 값을 받지 않도록 0으로 처리해 줄게요. 자, 다음에는 갤러리 LI 스타일입니다. 점 갤러리 안에 있는 UL LI A 안에 이미지와 P가 있었죠. 자, 갤러리 안에 있는 UL 아래에 있는 LI, 그 밑에 있는 A, 그 밑에 있는 IMG와 그리고 P. 자, 갤러리는 3개의 이미지가 가로로 정렬되어야 되기 때문에 LI한테 플롯 레프트 값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li들한테 가로값을 적당히 분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li의 가로값. 자, 저희가 쓸 수 있는 1300픽셀에 왼쪽, 오른쪽 패딩 10픽셀씩 들어갔을 테니까 총 1280픽셀의 가로를 나누기 3으로 하시면 대략적으로 426픽셀 정도 나오네요. 어림 잡아서만 작업하셔도 됩니다. 꼭 균등하게 나눌 필요는 없으니까요. 시험이니까 가로 한 420픽셀 정도로. 다음에 이 li 안에 들어와 있는 A 안에 있는 이미지와 P가 이 li 박스 가운데에 정렬되었으면 좋겠어서 li A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도 같이 주도록 할게요. 다 좋은데 이미지와 P 글씨를 했을 때 높이가 좀 넘쳐나는 게 보이네요. 저희가 이미지의 크기를 조금 크게 잡은 것 같아요. 저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img한테 가로값 70픽셀 하나 주실게요. 70까지 안 줄여도 될 것 같고 한 80까지만 줄일까요? 자, 이렇게 됐으면 탭 메뉴에 기본 세팅은 다 되었고요. 이제 저 공지사항과 갤러리를 한 군데에 겹쳐져 있게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지사항과 갤러리라는 P가 가로로 나란히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점 탭 바로 아래에 있는 div들한테 점탭 아래에 있는 div들한테 플롯 레프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롯 레프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가로로 정렬되지 않는 이유는요. 지금 공지사항의 크기도 갤러리의 크기도 나란히 들어오기엔 너무 큰 상태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공지사항 아래에 있는 UL과 갤러리 아래에 있는 UL은 가로로 나란히 정렬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점에 겹쳐져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저 div 아래에 있는 UL들한테 너희는 일반적인 순서 체계에서 벗어나서 한층 더 올라가서 동일한 좌표에 겹쳐지도록 해 포지션 주겠습니다. 앱솔루트. 자, UL에다가 포지션 앱솔루트 줬으면 이제 이 탭 아래에 있는 div, 즉 노티스와 갤러리의 박스의 가로와 세로를 단정 짓는 위드 1300픽셀 부분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div에 지금 마진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지사항과 갤러리 간의 거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뭐 벌어져 있는 상태로 두고 싶으면 두셔도 되고 아니라면 마진 값을 지우고 탭에다가 패딩 값으로 대체를 해주세요. 패딩 20픽셀. 당연히 패딩 줬으면 박스의 크기가 커지지 않게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까지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됐으면 이제는 공지사항과 갤러리라는 P 부분이 나란히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과 갤러리 밑에 있는 UL들이 한 군데로 겹쳐지려다가 말았어요. 일부분은 겹쳐져 있는데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 겹쳐져 있진 않네요. 자, UL에다가 저희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오지 않았을 때는 좌표를 추가로 주시면 됩니다. 레프트 값을 0, 왼쪽으로 좀 더 와야 되니까요. 레프트 값을 0으로 줬을 때 공지사항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 그 P보다 조금 더 벗어나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UL이 지금 원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와 있었는데 레프트 0을 줬더니 이쪽으로 찰싹 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프트 값을 0이 아닌 20픽셀로 바꿔주세요. 자, 됐으면 다음 공지사항과 갤러리의 P가 둘 다 지금 주조색의 흰색으로 글씨가 들어와져 있는데요.
두 P 간의 강약, 즉 차이를 스타일적으로 좀 줘야 해요. 지금 네가 공지사항을 클릭하고 있는지, 갤러리를 클릭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오자마자는 공지사항이 열려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갤러리의 스타일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탭 아래에 있는 div, 아래에 있는 p 한테 스타일을 변경하겠습니다. 555 진한 회색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만약에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의 P라면 배경색을 주조색으로 바꾸겠다라고 적어줄 거예요. 자, 점 탭 아래에 있는 점 액티브 바로 아래에 있는 P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조색으로 바꾸겠다. 자, 아무 변화는 없을 겁니다. 지금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받고 있는 태그는 없으니까요. 자, 이 액티브라는 클래스는 누구한테 주어질 거냐면 HTML로 넘어와서 div 클래스 노티스 뒤에다가 클래스명 뒤에다가 스페이스바로 공간 벌려서 두 번째 클래스 네임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액티브. 자, 그러면 이제 공지사항 P만 주조색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스타일 CSS로 돌아와서 선택은 지금 공지사항 P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래 UR은 지금 갤러리 UR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죠. 자, 점 탭 안에 있는 div 안에 있는 UR 중에서도 액티브의 UR은 누구보다도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Z인덱스 스타일을 주도록 할 겁니다. 자, 점 탭 아래에 있는 액티브 아래에 있는 UR은 Z인덱스 값 1을 받도록 할 거예요. 지금은 공지사항이 액티브 클래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지사항의 UR이 위로 올라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는 갤러리를 클릭했을 때 갤러리 UR이 보이도록, 다시 공지사항을 클릭했을 때 공지사항 UR이 보이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script.js로 넘어와서 공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탭 메뉴입니다. 자, 탭 메뉴의 흐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무엇을 클릭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냐? 주체가 누구냐면 점 탭 바로 아래에 있는 P를 클릭했을 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요. 네가 선택한 그 P의 부모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할게. 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게 되면 벌어지는 일은 P의 주조색이 바뀌고 그 자식인 UL이 Z인덱스 값 1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클릭한 P가 배경이 파란색이 되고 UL이 누구보다도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미 저희가 노티스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줬어요. 갤러리를 클릭했을 때 이제 갤러리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부여가 되는 것까지는 만든 거죠. 자,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지사항에 붙어 있는 액티브가 사라져야 저 공지사항은 이제 더 이상 선택되지 않는구나 라는 뉘앙스의 스타일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부모의 형제한테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제거할게. 라고까지 적어주셔야, 즉 내가 갤러리를 선택했을 때 갤러리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부여하고 노티스한테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제거하는 거죠. 형제한테. 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스크립트로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선택자 점 탭 바로 아래에 있는 div 바로 아래에 있는 p를 클릭하면 클릭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펑션 가로 옆에 대가로 엔터 세미콜론.
자, 이 P를 클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네가 선택한 그 P 선택자 this의 부모를 찾아서 parent 클래스를 추가할 거야. add 클래스 C 대문자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정확히 어떤 클래스 명이냐면 active라는 클래스를 추가할 거야. 자, 여기까지 적었을 때 갤러리라는 P를 클릭할 때 갤러리 P가 파란색이 되고 그 UL이 위로 튀어 올라오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여러분은 쭉 이어서 쓰셔도 되고요. 저는 보기 좋게 엔터 눌러서 정리할게요. 다음에는 형제격을 찾아서 siblings 그 형제들한테는 클래스를 제거할 거야. remove 클래스 이름 active라는 클래스를 제거할 거야. 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갤러리 찍었을 때 공지사항에 있는 클래스명이 제거되면 됩니다. active 스펠링 틀렸네요. 네. 자, 그러면 갤러리 클릭했을 땐 공지사항이 회색으로, 공지사항 클릭했을 땐 갤러리가 회색으로 왔다 갔다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작동되면 되고요. 자, 이렇게까지가 탭 메뉴에 대한 스크립트였어요. 이제 길고 긴 C 영역이 끝났고요. 이제 좀 쉬운 푸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터 안에는 저희가 로고 언더바 F, 내비 언더바 F, 그리고 카피라이트 들어와져 있네요. 와이어프레임 확인하면 로고는 왼쪽으로, 하단 메뉴 위, 그리고 카피라이트 아래 되어 있는 스타일로 정리를 해야 되는군요. 자, CSS에서 제일 아래로 영역 벌려주신 다음에 자, 푸터 아래에 있는 div들 이름이 로고 언더바 F 내비 언더바 F 카피 자, 로고 언더바 F는 가로를 200으로 줍시다. 세로 값은 정해져 있었죠? 120 픽셀이네요. 세로 120 픽셀. 자, 그 다음에 내비 언더바 F는 1340에서 200을 빼야겠죠? 1340에서 200 픽셀을 뺀 1140. 높이는 120을 나누기 2한 60 픽셀로. 카피라이트 가로값 동일하고요. 세로값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 차곡차곡 블록 차트 쌓아가야 돼요. 기준을 왼쪽으로 해서 이 세 개의 div 모두 플롯 레프트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하나 플롯 레프트 추가하셔도 상관없고요. 혹은 샵부터 바로 아래 있는 div들한테 플롯 레프트를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샵부터한테 배경색도 하나 일단 추가해 둘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진한 회색으로. 자, 됐으면 로고부터 세부적인 스타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로고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지의 높이는 40픽셀이에요. 이 40픽셀인 이미지, 가로는 200, 그리고 세로는 40픽셀인 이미지가 높이 120되는 영역 안에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위아래로 여백을 40, 40씩 받으면 되겠죠? 자, 로고 F의 높이를 40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마진 탑 값을 40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푸터 영역 안에 로고 언더바 F가 가운데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내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비 언더바 F 속에는 UL 있었고요. 그 밑에 LI 있었고 그 밑에 A 있었네요. 자, 여기 있는 A 친구들 글씨가 너무 안 보이죠? 컬러 값 샵 FFF 혹은 연한 회색 222로 만들어 주시고
이 메뉴들이 가로 정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i한테 플롯 레프트. 다음에 이 li 안에 있는 a들 높이가 60인 영역 안에 가운데 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가운데, 딱 가운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라인 하이트 값을 60 픽셀로 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A한테 마진 탑 값을 뭐 10 정도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마진 값은 A한테 주셔도 되고 li한테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위로 여백 벌렸으니까 이제는 li들끼리의 여백을 좀 벌려보도록 할게요. 마진, 라이트 값 오른팔 벌려 진행할 거고요. 한 20픽셀 정도씩. 자,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을 확인해 보시면 하단 메뉴 사이사이에 세로선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하단 메뉴 사이사이에 세로선 한번 만들어 볼게요. li한테 보더 라이트 값을 오른쪽에만 테두리를 만드는 거죠. 1픽셀 솔리드 샵 999 해서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세로선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1픽셀 솔리드 샵 999. 자, 근데 하단 메뉴라는 글씨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마진 값을 줘가지고 그 다음 하단 메뉴랑 공간을 벌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색한 가운데가 맞지 않는 세로선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자, 이걸 해결하려면 li한테 패딩 라이트 값을 동일한 수치만큼 주시게 되면 선 기준으로 왼쪽에 20픽셀, 오른쪽에 20픽셀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세로선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글씨 체계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푸터에 있는 하단 메뉴 치고 글씨가 좀 크네요. A한테 폰트 사이즈 10픽셀 정도로 너무 작네요. 12픽셀 정도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단 메뉴 6번의 오른쪽 보시면 마지막에 있는 메뉴까지 오른쪽에 저 세로선이 있을 필요는 없죠. 자, 점 내비 언더바 FUL LI 선택자 그대로 복사하시고 뒤에 콜론 찍으신 다음에 라스트 차일드 맨 마지막에 있는 li에 보더 값은 테두리 값은 0픽셀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됐으면 다음은 카피입니다. 자, 카피 안에는 그저 글씨만 들어와 있죠. 자, 여기 있는 글씨가 그래도 잘 보이려면 컬러 값을 샵 999 좀 더 연한 회색 혹은 뭐 DDD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백이 필요하다 그러면 패딩 값 주면서 박스 사이징 진행하시면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건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글씨 크기만 조금 작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폰트 사이즈 12픽셀. 자, 여기까지 됐으면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는 끝이 나고요. 이제 팝업 만드실 단계입니다. 자, 이번 문제의 팝업은 레이어 팝업입니다. 뒤에 배경색 없이 박스만 올라오는 팝업이에요. 자, 인덱스 HTML에 들어가셔서요. 스크롤 제일 아래로 내린 다음에 자, 워랩이랑 상관없는 div를 하나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div 이름은 샵 팝입니다. 자, 이 흰색 박스, 팝업이 될 박스 안에는 div가 총 3개 들어올 거예요. 첫 번째는 div.title, 팝업 제목이 들어가는 영역이죠. 그 다음에는 div.txt, 팝업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다음에는 div.btn, 닫기 버튼이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으면 CSS로 넘어가서
스크롤을 아래로, 아랫부분의 영역을 벌리신 다음 샵팝 아래에 있는 점 타이틀, 점 txt, 점 btn 선택자 세팅해 주시고요. 자, 점 샵팝의 가로값과 세로값을 임의로 지정해 주세요. 뭐 가로를 400, 세로를 300, 배경색을 흰색으로. 자, 이 흰색 팝업 박스는 뒤에 보이시는 뭐 헤더, 슬라이드, 콘텐츠 이런 부분과 겹쳐져서 올라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겹쳐지게끔 자리를 정렬할 수 있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실 거고요. 다음에도 원하는 위치에 들어와 있지 않죠? 좌표값을 주겠습니다. 탑 위에서부터 뭐 500픽셀, 왼쪽에서부터 레프트 한 뭐 300픽셀 이런 식으로 좀 더 공간 벌려서 500, 탑은 한 400 주면 다른 아이들과 겹쳐져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Z인덱스 1도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팝업 안에 있는 팝업 제목, 내용, 그리고 닫기 버튼 스타일 잡아볼게요. 자, 먼저 타이틀,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가운데 오게끔 하고요. 폰트 사이즈를 18픽셀 정도로 크게 입력을 해놓고 글씨를 조금 더 두껍게 폰트, 웨이트, 볼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기준으로 너무 위에 붙어 있으니까요. 우리 샵팝한테 패딩 값 주도록 합시다. 패딩 값을 사방으로 10픽셀씩 주면서 패딩 값으로 인해서 박스가 늘어나지 않도록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자, 다음에는 내용입니다. 내용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될 수 있도록 텍스트 얼라인 센터까지만 주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닫기 버튼이죠. 가로값을 100, 세로값을 30 정도로 한 다음 배경색을 주조색으로. 그 안에 들어오는 글씨 색깔은 흰색. 글씨가 박스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텍스트 얼라인 센터, 라인 하이트 30픽셀 주시면 버튼 스타일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이 버튼이 오른쪽 아래에 위치할 수 있도록 포지션, 앱솔루트, 라이트 10픽셀, 바텀 10픽셀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에는 팝업이 기본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상태여야 하고 제가 공지사항의 첫 번째 제목을 클릭하면 팝업이 보여져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샵팝한테는 디스플레이 논으로 보여지지 않는 상태임을 지정할 거고요. 다만 이 샵팝이 만약에 active 라는 클래스까지 같이 보유하고 있다면 샵팝과 active 사이에 여백이 없어야 됩니다.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이름이 샵팝이면서 active인 태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공간이 벌어지게 된다면 샵팝 아래에 있는 active를 찾게 될 겁니다. 여백 없이 샵팝 active. 만약에 이 팝업이라는 샵팝이라는 아이가 active라는 이름까지 추가로 얻게 된다면 디스플레이 논을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라고까지 세팅해 둘게요. 자, 이렇게 되면 HTML 상에 이 샵팝한테 만약에 클래스 active가 추가가 된다면 active 팝업이 이렇게 다시 보여지는 상태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일단 지워놓고 자, 이 과정은 스크립트에서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립트에 여백 벌려서 팝업에 대한 스크립트 영역 설정해 주시고요.
흐름만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누굴 클릭하면? 노티스에 있는 첫 번째 LI를 클릭하면 노티스 안에 있는 첫 번째 클릭하면 뭐가 벌어질 거예요? 뭐가 벌어질 거냐면 샵팝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 추가 할 겁니다. 자, 클래스를 추가해서 팝업이 보여지게 했으면 닫는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btn 닫기 버튼 이름이 btn이었죠? btn을 클릭하면 샵팝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디스플레이 논이라는 CSS 속성을 받아서 저희 눈에 안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쭉 적어볼게요. 먼저 선택자 따옴표 안에 .notice 안에 있는 li 중에서도 첫 번째 li 콜론 first 를 클릭하면 클릭 펑션 가로가로 대가로 대가로 엔터 세미콜론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선택자 샵 팝한테 클래스를 추가할 겁니다. 이때 C는 대문자예요. add 클래스 어떤 클래스명을 추가할 거냐면 active까지가 문장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공지사항의 첫 번째 LI를 클릭하면 팝업이 보여져야 합니다. 됐으면 닫는 것도 만들어 봅시다. 선택자 .btn을 클릭하면 클릭 펑션 가로가로 대가로 대가로 엔터 세미콜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샵팝한테 클래스를 제거할 거예요. remove 클래스 C는 대문자예요. 정확히 어떤 클래스명을? active라는 클래스명을 제거할 겁니다. 문장 끝. 수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공지사항 첫 번째를 클릭하면 팝업이 뜨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이 닫아지고 이게 반복했을 때도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자, 완성된 화면을 확인하시면 약간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세로 스크롤은 저희가 높이를 조금 길게 잡았으니 생기는 게 맞아요. 근데 가로 스크롤이 생겨버렸네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 슬라이드 영역의 가로가 가로 100%이다 보니 모니터의 최대 가로값인 1920 픽셀로 이미지 가로값을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920만큼 이미지 영역이 생겨나서 이렇게 가로 스크롤이 생겨나게 된 건데 이 부분을 오버플로우 히든을 이용해가지고 넘치는 부분을 안 보이게끔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CSS에서 슬라이드 영역을 지정했던 부분을 찾아주세요. 86번째 줄 정도 되네요. 저처럼 엔터 사용하셨던 분들은. 자, 이렇게 슬라이드 영역 선택자 한번 찾아주시고요. 자, 여기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샵 슬라이드. 지금 샵 슬라이드의 가로값은 100%로 이 브라우저 창의 가로 100%만큼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A의 가로값이 지금 1980으로 샵 슬라이드인 부모보다 넘치게 되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가로 스크롤이 생겨나게 된 건데요. 샵 슬라이드한테 뭘 주면 되냐면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너 이상 넘치는 건 보여지지 않게 해 라고 속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버플로우 히든까지 적었는데 여전히 가로 스크롤이 안 없어지고 있죠. 자, 왜 그런 거냐면 샵 슬라이드 안에 있는 A 저희 가로 스크롤이 생긴 이 원인인 A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받고 있어요. 자, 포지션 앱솔루트를 받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부모 속에 종속되어 있는 자식이 아닌 이 화면 좌표 기준으로 만약에 부모를 하나 세팅해주지 않았다면 이 화면 기준으로 왔다 갔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너 정신 차려. 샵 슬라이드가 너의 부모야 라고 똑같이 포지션을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샵 슬라이드한테 포지션, 다만 앱솔루트가 아니라 렐러티브로. 자, A야, 너가 포지션을 받긴 받을 건데
그 좌표의 기준은 샵 슬라이드 안에서 놀도록 해 라고 이렇게 활동하는 영역까지 정해준 다음에 오버플로우 히든이 들어온다면 가로 스크롤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자, 됐으면 마지막으로 문제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왔다 갔다 팝업 다 되는지 확인하시면 네, 마지막으로 하실 거는 이제 탭을 눌러서 이렇게 순서대로 버튼 영역이 하이라이트 되는지 보시고 HTML 발리데이터 사이트와 CSS 발리데이터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본인이 만드신 인덱스 HTML과 스타일 CSS를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세요. 검사했을 때 이렇게 초록색 화면이 뜬다면 모두 정상적이라는 뜻이고 경고까진 괜찮아요. 근데 빨간색 에러가 뜨면 감점이 되니까 그 에러가 떴을 경우에 몇 번째 줄에 에러가 있는지 잘 확인하셔가지고 발리데이터 결과지에 나와요. 잘 확인하셔가지고 디버깅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기능 건설 F 유형 첫 번째 기능 건설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부터는 공개 문제의 두 번째들, A 파트의 두 번째, B 파트의 두 번째 순서대로 문제풀이 올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